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6주 정도, 좀 많게는 7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론 수업을 했던 것들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차와는 살짝 다르게 1차는 기출만 잘 열심히 학습을 하셔도요. 합격 점수 많은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출제되는 부분이 최소 60, 70% 정도 이상은 되니까요. 60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출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기출문제는 필수 과정, 선택 과정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총론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감정평가론부터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9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229로 갑니다. 감정평가론부터 출발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가치는 value입니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땡긴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서 현재 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요, 유무형의 편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무형의 편익을 모두 포함하고요. 굳이 금전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 모두 포함됩니다. 유무형의 편익, 그리고 금전, 비금전적인 모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에요. 누가 전문가냐면 감정평가사가 전문가고요. 근데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점에 따라서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되어 버린 금액을 가격이라고 해요. 요거는 과거값이 되겠죠. 지불된 금액이니까. 중개사가 전문가고, 얘는 객관적인 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실 점은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나요? 일치되나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언제는 괴리되다가, 단계에는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다가, 장계는 뭐예요? 그러면 일치한다. 언제 괴리, 언제 일치도 알아야 됩니다. 단계는요? 괴리, 장계는요? 일치. 그리고 가치와 가격이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라고 물으면 반드시 비례 관계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요 상승하지만,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는데, 혹시 가치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화폐 가치. 화폐 가치하고 가격은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없이 그냥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지만 비례,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더. 가치와 가격 중에서 누가 미래값입니까? 라고 물으면 미래값은 없어요. 미래값은 없습니다. 가치 미래값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가치는 장래 걸 갖다가 현재 가치로 땡긴 현재 값이에요.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무슨 값이고, 과거 값이고. 누가 미래값이에요? 없다니까. 미래값은 없어요. 시험에서 누가 미래값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됩니다. 현재 값은 가치, 과거 값은 가격, 객관적이어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가격, 주관적이어서 여러 개 있는 것 가치,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은 가치,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은 가격,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유형만 포함됩니까? 무형도 됩니까? 무형. 금전만 얘기합니까? 비금전도 됩니까? 그냥 둘 다 그러시면 돼, 그냥. 오케이? 예, 출발하자. 1번. 가격은,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주어져. 가격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지불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값이다? 과거 값이다.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4번, 5번 갑시다. 누구는요? 가치는 객관적이라서 주관적이라서 몇 개 있다? 다양하다.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객관적이라서 하나밖에 없지만 가격은 주관적이라서 여러 개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가치는 효용의 중점을, 예, 그렇습니다. 장래 기대되는 효용을 현재 가치로 땡긴 값인데, 이 효용은요, 금전적인 거 돼요? 비금전적인 것도 돼요? 유형도 돼요? 무형도 돼요? 예, 다 돼요. 3번, 가격은 현재 값이다. 이거 어때요? 틀렸습니다. 벌써 틀렸습니다. 가격은 무슨 값이고? 과거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값이 아니고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 값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무슨 값? 과거 값.
깝깝한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 값이다. 세상에 미래 값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으시겠습니까? 예. 가치와 가격 비교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 금전, 비금전적인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 값이고요. 주관적이어서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과거 값으로서 객관적이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괴리되지만 장기에는 일치됩니다. 가치, 가격은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지만 화폐 가치,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가치 가격 중 미래값은 없습니다. 가격은 지불된 과거값,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 값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가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감정평가에서는요 2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가치가 있고 기준 시점이 있어요. 기준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기준되는 가치요. 틀리기 어려워요. 기준 시점이 뭡니까? 그러면 기준되는 날짜요. 자, 그럼 대답합시다. 기준되는 가치는? 기준 가치.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 이게 기준 가치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예요. 뭐라고요? 시장 가치.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제가 원칙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는 제가 예외라고 쓸 거고요. 그럼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원칙은 무슨 가치인데? 시장 가치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가치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험에서 예외적으로라는 말이 떠요, 안 떠요? 절대로 안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보고 판단해야 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요거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의뢰인이 요청해요. 요거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요. 요거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감정평가할 때 무슨 가치로 평가합니까? 시장 가치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시장 가치. 근데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요, 현황 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황 평가가 뭔지 대답해 주세요.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 및 공법상 제약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 단 불법적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은 포함 제외입니다. 예외적으로 감정 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무슨 평가인데? 현황 평가인데. 오케이? 있는 그대로 평가인데 예외적으로 뭐를 붙일 수 있어? 감정평가 조건. 시험에서 예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외란 말은 안 나오고 이 단어 보고 예외로 가야 돼요.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요, 그러면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오케이? 의뢰인 요청했을 때는요, 감정평가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는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요,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통념 검토해야 안 해? 해요? 요청 검토해야 안 해요? 예? 해요? 다른 규정? 안 해요, 안 해요. 검토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규정만 검토 생략, 나머지는 검토할 것. 그럼 검토는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게 맞는데 뭘 때만 검토 면제?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가치 숫자 5개 쓸 테니까 대답하세요. 자, 주관식입니다. 시장가치란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 시장에서. 5개인데 첫 번째 것도 모르면 곤란한데, 예,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기간?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에 어떤 당사자끼리? 정통한 당사자끼리 어떤 거래했을 때? 신중, 자발적 거래했을 때 무슨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갑니다.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입니다. 감정평가는 원래 개별평가를 해야 돼요. 무슨 평가? 가자. 이번에 원칙이 한 개도 안 중요해. 근데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구분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부분평가. 자, 대답하시죠. 아무 말이 없으면 개별입니다. 뭐 일괄이래. 개별인데. 깝깝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개별인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성에 불가분한 관계 있으면 일괄,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치 구분, 일부분만 평가할 때 부분 평가를 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형발가로 가죠. 형발가. 가치 무슨 요인이 있고 형성 요인이 있고 얘가 누구한테? 다 쓰겠다. 다 썼다.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주고 얘가 뭘 발생시켜요? 가치를 발생시켜요. 이게 형발가예요. 가치 무슨 요인?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얘가 가치. 여러분들 제가 유유히 할 거거든요. 유유히는 형성이에요, 발생이에요. 유유히는 발생이에요. 히, 이는 발생이에요. 유가 뭐예요? 유용성. 시험에 나올 때는 효용으로 나와요. 두 번째 유는 유효수요. 구매력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소성. 네 번째는 법적 이전성.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따라서 해요. 유유히 발생. 그리고 형경일찍에 할 거거든요. 형경일찍에. 형경일찍에는 발생이에요, 형성이에요. 형성 요인은 무슨 가치에? 그렇지.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요인? 일반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경, 일찍에, 유유히, 발생, 형경, 유유히. 근데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 혹시 인근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요 세 개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많은 지역이고요. 속한 지역이고요. 이용은요? 동질적이고요. 가치 무슨 요인 중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세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이거 한번 틀리게 냈었으니까 또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며 가치 발생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X. 다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X.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는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무슨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라 그래요. 오케이? 동일주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무슨 관계? 중요합니다. 이거 수요 공급 관계 아니에요. 수요 공급 관계 아니라고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무슨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우리는 동일주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성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무슨 요인이란?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시일찍이에요, 형경일찍이에요. 요게 이제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억을 하시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속해 있고 이용이 동질적이면서 가치 무슨 요인 중?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오케이?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고요. 동일주거권은 무슨 관계 성립하면서?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2번 문제 풀러갑니다. 2번 문제 틀리는 사람들은요,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틀렸다? 나빠, 씨. 2번 문제 틀린 사람은 그 이해력이나 암기력 떨어지는 사람 아니에요? 나빠요. 왜 나쁘다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떴어요? 요청. 원칙 가라, 예외 가라. 예외 가라. 그러면 이때는 시장 가치가 떠야 돼요? 시장 가치, 외 가치가 떠야 돼요? 시장 가치, 외 가치로 가야 돼요? 예. 시장 가치란, 시장 가치 요건 몇 개? 5개.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맞죠? 지금 5개 중에서 1개 딱 나왔어요. 뭐요? 성립될 가능성. 일단 한정된 시장에서는 안 돼요.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그리고 최고 가액일 필요가 없어요. 이 5가지를 주관식으로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 가치란 다 주는 거야.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전문적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전문적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기만 하면 돼요? 정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시장 가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3번 갑니다.
3번 크게 써놓으세요. 이게 현황평가예요. 무슨 평가? 현황. 현황평가라는 것은 일단 시점 중요합니다.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자가 무슨 상태? 받는 상태.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포함 제외, 포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라는 게 원칙이지만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있으면 무슨 평가?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을 하면 가치 구분평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부분평가 그러면 안 돼요. 부분평가는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부분평가를 하는 거고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구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준 시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준 시점은 뭐죠? 맞아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언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가격 조사를 무엇한 날짜? 완료한 날짜. 하지만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날짜로 가서 적어도 뭐는 가능해야 된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란 말이 반드시 나와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한해서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법 조문이니까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 시점 뭔가요? 기준되는 날짜요. 언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미리 정해놨을 때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정할 수가 있다.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 쉬워요. 1번 갑니다. 기준 시점은 앞에 미끼 던졌습니다. 미끼. 무엇을?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한다. 요까지는 어때요? 맞아요. 하지만 기준점을 뭐 했을 때는요. 미리 정하였을 때 너무 짧은데 저거.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뭐가 가능한 경우 한해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미리 정했을 때 바로 그 날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미리 정했을 때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란 말이 나와야 된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감칙에 규정된 내용을 항상 묻거든요. 감칙에 규정된 내용. 감칙은 1번처럼 이런 규정이 없어요.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기준점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정했거든요. 오케이? 2번은 보니까 원래는 감정평가는 현황평가인데 조건 붙일 수 있습니까? 3가지인데 언제요?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여기 보니까 다른 규정 보이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붙였지만 이때는 검토를 해야 돼요. 생략할 수 있어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있어서 조건 붙일 때나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규정 떴을 때는 검토 안 해도 돼요. 다른 규정 떴을 때는 검토 안 해도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3, 4, 5번은 이제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원래는 감정 평가할 때 개별 평가하는데 이렇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으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구분,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요, 부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개별이지만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이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면 가치 구분,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때는 부분 평가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에가 빠졌습니다. 답은 1번. 이번에는 4번으로 갈게요. 부동산 가격 원칙 및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다 보지 마시고요. 2번, 3번, 4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이요. 잠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중요하냐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출발할게요. 내부일 때는요. 균형의 원칙. 외부일 때는요. 적합.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따라서 내부 균형, 외부 적합. 구성 요소는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내부 균형입니다. 환경은 외부라서 적합. 이거 중요합니다. 기능적 감가는 대표적인 내부 감가예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외부예요.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부동산 자체 분석, 내부 분석이에요.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은 부동산 외부를 따지는 거예요. 외부니까 적합의 원칙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 갑시다. 내부, 외부, 적합, 환경, 적합, 구성요소.
그러니까 균형, 이상 쓰러지 말고 균형과 적합을 얘기하라고 해요. 지역 분석은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 제일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기능적 감가? 균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감가? 적합.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대체 원칙이 나올 텐데, 대체 원칙은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걸 선택하자는 원칙을 우리는 대체 원칙이라 그래요. 그 요 문제는요, 4번부터 먼저 좀 볼게요. 4번에 보니까 대체 원칙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부동산이 떠요? 유사 부동산.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게 대체 원칙이 맞습니다. 오케이? 3번에 보니까 적합의 원칙 나옵니까? 임금 뭐야? 환경. 환경은 내부야, 외부야? 외부.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맞습니다. 2번도 참 잘 좋았어, 처음에는. 균형의 원칙은 뭐야? 구성 요소. 잘 좋았어. 잘했는데 갑자기 감가를, 이런 감가를 때리면 안 되지. 균형의 원칙에서는 경제적 감가가 뜨면 안 되고 무슨 감가요? 기능적 감가가 떠야 되고요. 경제적 감가가 떠고 싶었으면 어디서 떴었어야 돼요? 적합의 원칙에서 떴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능적 감가가 균형, 경제적 감가가 적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다시 한 번 더. 균형의 원칙에서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5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복도의 천정 높이가 과대 계량이 돼서 이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대요.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 부동산 지금 문제 생긴 거 맞죠? 내부 문제야, 이거 외부 문제야? 설계 설비 문제야, 이거. 그렇잖아요. 이런 감가를 무슨 감가라 그래? 기능적 감가라 그래. 맞아요? 방금 했잖아.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앞에가 균형의 원칙에 따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후보는 빼고.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하면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답하세요. 지역 분석은 부동산 자체 분석이에요? 외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 분석은 개별 분석이에요. 이거는 그 유명한 외부 분석이거든요. 외부니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래서 문제가 부동산 내부에서 발생됐을 때는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이고요. 주변 환경, 외부를 따지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됩니다. 정답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6번 문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인데 오른쪽 페이지 해설. 해설 좋아요. 해설 기가 막힙니다. 해설 먼저 봅시다. 해설 보기 전에 저 따라 한 번만 해주시고 해설 봅니다. 자, 선지표, 후계체, 선지표, 후계체, 선지표, 후계체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선지표의 후계체입니다. 선지표의 후계체입니다. 갈게요. 선지표, 후계체. 자, 출발합니다. 먼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 분석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이용가? 표준적 이용과 가격 구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구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지역 분석의 모든 것 출발합니다. 지역 분석은 선행해요, 후행해요? 선행해요.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이에요, 표준적 이용이에요? 표준적이요. 지역 분석 통해서 가격 알아요, 가격 수준만 알아요? 가격 수준. 지역 분석은 거시예요, 미시예요? 지역 분석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균형이에요, 적합이에요? 기능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예요? 그리고 앞에서 배우셨는데 지역 분석이 뜨면 토지의 특성,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입니다. 외부 효과도 부동성, 인접성, 지역 분석도 부동성, 인접성이에요. 그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선행해요, 이거 후행해요? 후행. 최유효 이용해요, 표준적 이용해요? 이거는 가격 아는 거예요, 가격 수준 아는 거예요? 가격. 거시, 미시, 미시, 그리고 내부, 균형, 기능적 감가, 용도 다양성은 빼고요. 개별성. 여러분들 지역마다 가격이 다를 때는 지역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를 때는 개별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걸 국제화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부동성, 인접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마다 가격이 다를 때는 지역 분석을 해서는 안 돼요. 물건마다 각각 따로따로 감정평가를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모든 것이고, 참고로 이거 해야지. 지역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다 진짜. 지역이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진짜.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인근지역, 속한, 동질, 형성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고, 유사지역은
속하지 아니하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하고 동일 주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수요 공급 관계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급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껌이에요. 이런 거는 10초짜리 문제입니다. 10초짜리 문제. 자, 무슨 분석을 한대요? 지역 분석을 한대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무슨 이용과? 표준적 이용을 하죠. 맞아요? 그리고 가격 뭐만, 수준만 판정하는 거지만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뭐를 판정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중 속해 있고요. 이용이 동질적이면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답은 몇 번? 2번. 여기 빠져있는 것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개별 분석은 무슨 이용을 판정하는 거라 그랬죠? 최유효 이용. 그리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가격 수준인가요? 가격인가요? 가격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 나중에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가격. 지역 분석은 거시, 미시. 거시. 개별 분석은 미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갑니다. 감정평가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뭐 지문이 몇 개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과?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관한 거고, 지역 분석할 때 지역이 3개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인근, 유사, 동일 수급권. 3개 맞아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려면 무슨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OX, X. 여러분들 뭐 보다 앞에 있는 말은 웬만하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보다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겁니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 거시, 미시. 거시. 개별 분석은 거시, 미시. 미시. 여기는 맞네요.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겠죠? 네, 오케이. 8번 문제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출발할게요. 중간에 답 나오면 수도하세요.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 따져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맞아요? 지역 분석은 미시, 국지 맞죠? 개별 분석은 거시, 광역 맞아요? 참 거시기하네 이거. 요게 앞에 게 무슨 분석이고요? 개별 분석이고요. 뒤에 건 무슨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입니다. 실제로 심량에 들어가셔도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2번 체크하고 3, 4, 5번 안 읽고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지금부터 습관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어차피 해설은 제가 다 해드려요. 제가 중간에 답이 나오더라도 3, 4, 5번 해설은 다 해드릴 테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1번 정답이 8개예요. 1번 정답 8개. 1번을 읽었는데 답일 확률이 많다, 똑같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1번이 정답이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럴 리 없어, 정답일 리 없어. 2번, 3번, 4번, 5번 가면 더 정확한 정답이 있을 거야. 해서 시간도 더 걸리고 2, 3, 4번 읽다 보니까 또 하나 또 걸린다 또 이상한 게. 걸려가지고 고민한다 또. 이게 중간에 답 같은 게 나오면요.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특히 1차 시험은요. 중간에 답 같은 거 나왔을 때 넘어가는 자와 꼼꼼하게 다 봤던 자 중에서 전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중간에 답 같은 게 나와서 체크하고 넘어갔어. 그 밑에 더 정확한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리는 문제보다 많은 문제를 소화해서 점수 잘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 제 말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가족 다음으로 여러분들 합격하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간혹 옆 사람 말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선생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옆 사람이요. 넌 영원한 친구야. 너무 소중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학원 다닐 때만 옆 사람이 좀 소중하지. 그리고 또 나중에 실무적으로 한두 번 정도 도움 주면 그때 고마운 사람이지. 학원 다닐 때 이렇게, 물론 제가 여러분들 인연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석사 받고 박사 받고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경쟁 관계로 만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을 두고 또 이렇게 다투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내 물건 뺏어가면 나쁜 놈이 되고요.
아무리 나와 학원 다닐 때는 안 좋았다 하더라도요. 공동중개에 막 물건 던져주고 막 그러면 엄청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요. 이 바닥 원래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 왜? 얘기해봐. 괜찮아. 나한테는 괜찮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싫어하지 마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하지도 말고. 아시겠어요? 남이야 그냥.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은 100% 신뢰하셔도 되니까 중간에 닭 같은 거 나오면 절대로 안 있는 걸 습관화하시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확실하잖아. 아니 지역 분석은 미시야 것이야? 것인데 지역 분석이 미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인근 지역에서 기억하셔야 될 단어 이제는 속한, 동질, 형성 중에서 지역 요인. 맞아요? 동일 주거권에서 중요한 단어 시작. 대체 경쟁, 인근, 유사, 포함. 최유효 이용 판정할 때는 무슨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 그리고 얘는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구하는 거다. 이제는 모르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틀릴 게 없습니다.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똑같은 문제인데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아, 진짜 여기서 진짜 한번 가보자. 무슨 건이래요? 동일수거권. 무슨 관계 성립을 하고요?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동일수거권 맞습니까? 옳은 거 찾아야 됩니까? 1번이 정답입니까? 끝. 아, 이때 못 넘어갑니다. 그래도 아니야. 세상 일은 그건 아니야. 하고 또 막 봅니다. 가보자. 지역 분석은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겁니까? 표준적 이용 판정하는 겁니까? 표준적 이용입니다. 인근 지역은 속한 지역 맞죠? 이용이 동질적이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 공유하는 거 맞죠? 아닙니다. 이 지역 요인 공유하는 겁니다. 틀려요?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거다. 아니지. 표준적 이용과 가격의 뭐를 판정할 때는, 수준을 판정할 때는 무슨 분석해야지? 지역 분석을 해야지. 보다는 읽을 필요 없다니까.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OX, X 바꿔서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해야지 옳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틀릴 수가 없어요.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235. 7번 보세요. 자, 일단 성 좀 해주세요. 성. 원가 방식은 무슨 성? 비용성. 아, 못하면 안 되는데. 주관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원가 방식은? 비용성. 비교 방식은? 시장성. 수익 방식은? 성 세 개. 성 세 개. 원가 방식은? 비용성. 비교 방식은?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면? 원가법. 임대료는? 적산법.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또 가액. 공시지가 기준법. 잠깐만.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은 수익.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액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요즘에 어떤 문제가 나온 줄 알아요?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같은 거. 비상장 채권, 기업가치,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는 수익 분석법 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수익 분석법을 주된 법으로 쓰는 경우 없다니까요. 뭐 쓴다? 수익 환원법. 가액 구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 임대료 구하는 거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억은 무슨 성이에요? 비용성. 그럼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1번, 3번, 4번. 맞아요?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이거 무슨 성? 시장성. 그리고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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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몇 번? 4번. 공시지가 비교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에? 그리고 수익성이고요.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하는 건 무슨 방식이죠? 수익 방식입니다. 답은 몇 번? 4번.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지 말까요? 보여드려요? 네. 자, 보세요. 시험 치러 갔는데 여기 없어. 여기 없고 윗대가리가 없어. 그리고 5개 중에서 정답 고르라 그래요. 일단 대답하세요. 감정 평가할 때는 3가지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주관식으로 얘기했어요. 시작. 수익성. 한 번 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은 있지. 비교성 있어 없어? 없어. 비교성. 비교성 없다고? 그럼 일단 답이 아닌 거야. 감정 평가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환원 방식 있어 없어? 없어. 환원 방식이란 말이 없는 말이라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는 무슨 법이지? 기준법이지.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은 없는 말이라니까. 답은 몇 번? 4번. 문제 안 푸는데 답이 4번이야.
왜냐면 없는 말 다 빼버리니까 답이 4번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없는 말 빼. 그래서 내가 성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성 있어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오케이?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 3방식. 무슨 방식,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있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답합니다. 무슨 성의 무슨 방식부터 갑니다. 시작.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법 7개를 순서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요게 감칙 11조에 규정된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가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원가법이 먼저 물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적산법이 먼저 물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과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 뭔지 묻습니다. 제가 한 글자씩만 쓸 테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원화 방법이고요. 적산법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지 않아요.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비교편지 공시지가에다가 BCG 개그 해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비교편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보정을 거쳐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수익환원법은 장래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에다가 필요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글자씩 가지고 글자를 만드세요. 나중에 만들잖아?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못 만들잖아?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원가법이 뭐지?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적산법이 뭐지?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뭐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 뭐지?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뭐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보정을 거쳐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수익환원법이 뭐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수익분석법이 뭐지? 순수익에다가 필요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글자 따도 되는 게 3개 있습니다. 자, 일단 필로 끝나는 거 먼저 해드릴게요. 적산법은 기기필, 수익분석법은 수필, 공시지가 기준법은 BCG 개그. 요 정도는요, 첫 번째 글자 따도 괜찮아요. 적산법은 기기필, 수익분석법은 수필, 공시지가 기준법은 BCG 개그, 공시지가 기준법은 BCG 개그, 수익분석법은 수필, 적산법은 기기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이거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자, 기준 시점이 뭐죠? 기준일은 날짜고요. 언제죠? 현장 조사 완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완료하면 안 돼. 자꾸 이상한 거 완료하면 안 돼. 가격 조사 완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료도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개시하시면 돼요. 가격 조사를 만 날짜, 완료한 날짜, 무엇을, 가격 조사를 무엇한 날짜, 미리 정했을 때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사 지역은 속한 지역이죠. 됐어요. 됐어요.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속해 있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적산법 아니고 원가법입니다.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날 때 보니까 뭘 구한대요? 가액 구한대요.
가액 구하는 것은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가기준법, 수익하는법밖에 없어요. 적산법은 기기필에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자, 이거.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뭐시 가액 구하는 거. 이건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분석법은요, 수익 분석법은 수필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요? 가치 형성 요인. 누구한테? 현경아, 일찍 일어나게. 현경, 일찍에 하시면 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현경 일찍에 맞나요? 맞나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5번이 1번에 나와도 1번에 체크하고 2, 3, 4, 5번 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강의했어요, 여러분들. 3번 문제 더 가보죠. 엄청 쉬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갑니다.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이고 또 충분하고 또 정통하고 또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또 성립될 가능성. 어때요? 맞고. 동일 수거권은 무슨 관계? 대체 경쟁, 임금과 유사 포함. 어때요? 맞고요. 3번. 기준이 되는 날짜가 뭐예요? 기준 시점. 우리 수험생들이 3번 이거 틀렸다고. 근데 내가 3번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없다고. 틀렸다고. 여러분들 기준 시점이 뭐죠? 기준되는 날짜예요. 언제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뭘 물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되는 날짜라 그래도 되고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 그래도 돼요. 기준되는 날짜가 기준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4번. 적산법. 나왔네. 뭐에다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여기다가 필요한 경비 더해서 결국에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 이건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시작. 기기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5번 감가수정. 와, 내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감가수정 모르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감가수정은 3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동시 충족. 자, 감가 3개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무슨 원가에서? 재조달 원가에서 무엇해주는 작업? 공제해주는 작업입니다. 1번, 2번, 3번 다 기억하세요. 자, 잘 보시고. 이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거잖아요. X.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취득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이잖아요. X예요. 예.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재조달 원가에다가 이렇게 막 가산해주는 작업이잖아요. 이거 3개 중에 하나도 틀리면 X. 주관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틀립니다. 감가수정이라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봤던 건 뭐고요? 감가수정이고요. 잠깐 우리 심심한데 감가상각이랑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제가 물으면 저한테 수정과 상각으로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감정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것. 수정. 처음부터 몰라? 물을 게 앞으로 한 4, 5개 되는데 처음부터 몰라? 감정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것. 수정. 기업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것. 상각. 취득원가에서 하는 것. 상각. 제조달 원가에서 하는 것. 수정.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보는 것. 상각.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다 보는 것. 수정. 제조달 원가에다 해주는 거. 수정. 취득 원가 해주는 거. 상각. 말하지 않아도 경제적 내용 연수는. 수정. 법정 내용 연수는. 상각. 관찰을 안 해요. 상각. 관찰을 해야 돼요. 수정. 수정과 상각까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운 것 같아. 오늘 컨디션 괜찮네. 다시 할게요, 그러면.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하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가 기준이며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고요. 취득 원가에서 하고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보지 경제적을 안 봐요. 내용 연수도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법정 내용 연수를 보고요. 관찰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자. 감가수정은 이게 지문이 석줄이지만 엄청 빨리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제조달 원가.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가산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이거 공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맞는지, 제조달 원가에서 해주는 게 맞는지, 공제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산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거는 공제로 주고, 앞에 요거 취득 원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제대로 주고 앞에서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감가수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필기하신 분들 내가 후회하라고 이게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고요. 적산법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에다가 요거 세 가지 비교 작업을 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요 세 가지 작업을 다 하고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공시가 기준법은 비, 시, 지, 개, 그에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수익하는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결국 가액 구하는 겁니다. 수익 분석법은 수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구하는 거고요. 감가수정은 요 세 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 주는 작업이고 특히 요 1번, 요 2번, 요 3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요. 어디에서요? 제조달 원가에서요. 무엇 해주는 작업이요? 공제해주는 작업이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 4번 문제를 갖다가 제가 10초 만에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시장 가치가 나와도 좋고요. 시장 가치가 나와도 좋고 아니면 우리 앞에서 현황 평가가 있었고 감정 평가 뭐를 붙이는 경우? 조건 붙이는 경우 있었지. 그럼 시장 가치가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겠지. 요거 두 개가 베이스가 똑같아요. 베이스가. 자, 보세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평가하거나 현황 평가하거나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데 세 가지 딱 나오잖아. 시작.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고 조건 붙일 수도 있잖아. 조건 붙이거나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하는 편인데 안 하는 편인데 하는 편인데 뭐가 있으면 다른 규정이 있으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가치가 뜨거나 현황 평가가 뜨면요. 1번부터 5번 지문 사이에 끝날 때. 언제? 끝날 때 검토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검토. 나왔지? 앞에 가는 겁니다. 뭐야? 요청. 요청은 검토해야 됩니다. 틀린 거 찾아야 됩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뭘 찾아라? 검토 찾아라. 요청을 찾으면 안 돼. 요청을 왜 찾아? 뭐부터 찾아? 검토. 검토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검토는 원래 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다른 규정은 검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청이나 사회 통념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가치가 시험에 뜨거나 현황 조건 평가가 시험에 뜨면 지문 끝에 검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가 한 말 따라해봐. 뭐요? 가치나 현황 평가 문제가 시험에 떴을 때는 지문 끝에 검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검토가 답이야. 검토. 검토가 범인이야. 범인. 여러분 나는 이 영화의 범인을 알고 있거든요. 이 영화의 범인은요. 검토예요. 걔가 범인이야. 검토 걔가. 아시겠어요? 검토는 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요청 해야 돼. 다른 규정 안 해도 돼. 사회 통념 해야 돼. 검토를 원래 하는데 다른 규정일 때만 검토 성향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워. 대상 물건은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근데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사회 통념?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요청?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검토? 해야 된다. 답은 몇 번? 4번. 손님 안 받아도 돼요. 감정평가사들은요. 예, 의뢰 거부할 수 있고 수임 처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검토 문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 예. 제가 여기까지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합시다. 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와, 아까 우리 형광펜 쳤던 거 있잖아.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진짜.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건요. 원가법. 맞아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요. 수익환원법. 형경 일지계. 하기만 딱 하고 넘어가시면 돼. 경 일지계. 오케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누구랑 비교해요?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 소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가지고 뭐 구하는 거예요? 가액 구하는 거고요. 인건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할, 이용이, 동질,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많이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이 좀 이렇게 글자 크기가 크게 보여요, 이게. 아시겠어요? 답은 몇 번? 5번. 풀 수 있겠어요? 6번도 가보자.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 환장한다. 감정평가로는 엄청 쉬워요. 틀린 거 찾으러 갑시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른 규정. 그럼 뭐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 검토해야 안 해요? 그런 말은 없지만 묻는다면 검토 안 해도 돼요.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또 뭐예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때도 검토 안 해도 돼요. 이거 물었으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개별평가하는데 일체로 고려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있으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치, 구분,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런 개시, 진짜. 이런 개시. 가격조사를 뭐한 날짜? 완료한 날짜. 하지만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을 할 수가 있다. D는 맞았는데 앞에 게 틀렸습니다. 기준점은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기준점은 일단 뭐 되는요? 기준이 되는 날짜이고요. 언제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미리 정했을 때는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란 말이 반드시 나올 때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7번 갑니다. 7번.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기준 가치는 뭐예요? 기준이 되는 가치. 앞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기준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가치는 기준 가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입니다. 평경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조다로니까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면요. 맞아요? 예. 말하기도 싫구나 이제.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건 수익, 거래사례 비교는 맞아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뭐 구하는 거요? 가액 구하는 건 수익. 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수익하는법, 수익 분석법 진짜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징하게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우리 학원에 많다.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이거 틀리시면 진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8번 갑니다. 8번.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정답만 보겠습니다. 정답만 보셔도 돼요. 시산가액을 뭐 할 때는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인데 이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부동산학기는 통틀어서 지문에 이렇게 산술평균이라는 글자가 보이거든요. 무조건 X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지문에 있으면 산술평균은 우리 부동산학에서 안 뜨는 말이에요. 산술평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가중평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건건항선소는 원가에 가중치 많이 들어가고 일산과자동은 거래사례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고 전남 영광 공기업 비상장돼 있는 것들은 수익 방식이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하지? 가중평균하지. 무슨 평균하지 않는다? 산술평균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9번입니다. 제가 신경질 나지만 다 풀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대신에 감정평가로 만점 맞으세요? 인근지역 속한 맞아요? 동질 맞아요? 형성 중에서 지역 맞아요? 동일수거권은 대체 경쟁관계 맞아요? 경쟁인데 여기 글자가 빠져있네. 경쟁. 경제 아니고 경쟁 빠져있네. 대체 경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인근과 유사 포함하는 거 맞아요? 제주도론가 강가수정 가액 구하는 것 원가법. 속하지 아니하지만 인근지역과 유사하면 유사지역. 형시 일찍에 글자 좀 크게 보이시나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매년 여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똑같은 거 갖다가 반복해서 냅니다. 그러다가 우리 수험생들이 약간 허걱하는 경우 언제냐면 가로 비워놓기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예요. 10번 가볼게요. 10번. 자,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를 했었냐면요. 두 문제를 땄던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B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점 수정. 여기서는 절대로 뭐가 뜨면 안 돼요. 사정 보정이 뜨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 안 떠요. BCG 계급입니다. 수경연합법은 시작,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으로. 그렇지. 부드럽게 연결해야 돼.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1번.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바로 맞춥니다. BCG 계구의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었죠. 11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가액에다가 그렇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인가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적산법입니다. 우리가 두 개 필이 있습니다. 기기필이 있고 수필이 있거든요. 적산법은 기기필, 수익분석법, 수필. 적산법, 기기필, 수익분석법, 수필. 이거 심장에 가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2번은 그냥 우리끼리 할게요. 현경일찍에 맞아요?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때 검토하고 안 하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때는 부분 평가하는 거 맞아요?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가치, 외가치. 이때는 검토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검토가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부터인데 12번 문제부터가 그 유명한 물건별 감정 평가입니다. 어떤 물건에 어떤 법 쓰고 어떤 물건에 어떤 법 쓰느냐. 출제 가능성 100%짜리니까 조금 쉬셨다가 이 부분부터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요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 평가 방법. 그러니까 결국 감칙에서 정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는 주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된 방법. 주된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해설 보면서 해설이 풍부하니까 해설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지부터 가겠습니다. 토지는 뭐야? 공시지가 기준법. 하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쓰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죠. 그럼 토지는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뭐가 있으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 뭐에 따라 다르다?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도시는 3년, 그 밖에 5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은요? 원가법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거나 집합건물을 일괄평가. 일괄평가가 뜨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기계는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건설기계, 기계기구류, 항공기, 선박은 무슨 법? 원가법.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5개 다 효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뭐예요? 해체 처분가액.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인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고요.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한 번씩 썩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는 원가법 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OX. X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참고로 기계, 기구류도 원가법입니다. 5개 다 효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권뿐만이 아닙니다. 무형자산들인데 영업권 총 7개 권들이 있습니다.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전용측선 이용권, 수익하는 법습니다. 그리고 강업재단, 공장재단, 특히 공장재단 요놈은요 일괄평가란 말이 떠도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닌 수익환원법이라는 걸 따로 기억하시고요. 기업가치, 비상장 채권 모두 수익환원법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공장재단은 원래는 개별 물건들을 합산하는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뭐가 떠도 일괄이 떠도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합니다. 영광, 공기업, 비상장. 영광, 공기업, 비상장 애들은 무조건 수익환원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림 많이 나옵니다.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많은데 구분하는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규모님은 원가법,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3가지 일괄이 있어요. 토지 건물 일괄, 집합 건물 일괄, 살림 일괄에서는 무슨 법을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썼었는데 공장재단은 뭐가 떠도? 일괄이 떠도 수익환원법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대료는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절대로 임대료 구할 때요. 적산법이 주된 방법이다. 아니면 수익 분석법이 주된 방법이다. 이런 표현이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가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한 평가 방법, 즉 주된 평가 방법이잖아요. 주된 평가 방법에서는 적산법을 쓰거나 수익 분석법을 쓰는 경우 자체가 없어요. 이게 나오면 안 돼. 주된 방법에서는. 아시겠어요? 임대료 무슨 법이었어요? 임대사례 비교. 다른 건 다 써먹을 때가 있는데 써먹을 때도 없어요. 적산법이나 수익 분석법 같은 애들은 제목만 기기필, 수필, 기기필, 수필 기억하는 거지 주된 방법에서는 써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써먹을 때 있는 것만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대답해야 되겠다. 원가법 써먹을 때 있어요? 적산법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먹을 때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써먹을 때가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도 써먹을 때가 있고 있어요. 이거는요. 수익환원법 써먹을 때가 있고 있어요? 네. 수익 분석법은 써먹을 때가 없고. 그러니까 적산법 수익 분석법은 메뉴에 없어요. 메뉴에 없는 메뉴 갖다가 자꾸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아시겠어요?
여기 누룽지 땅 안 파는데 자꾸 누룽지 땅 달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메뉴판에 그게 없다니까. 예? 예. 원가법 쓰는 물건 5개 시작. 예? 먼저 얘기해봐요.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문.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1 시작. 일산, 과자도. 선생님 5+1은 뭐야? 아, 토지. 원래 토지는 무슨 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야? 토지 하나만. 임대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은 뭐? 임대료. 오케이?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은 영광의 공기업들이 비상장되어 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 틀려버리면 정말 공부 안 한 거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제 가능성은 90% 이상짜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고, 감정평가론은 쉬워요, 여러분들. 감정평가론이 지금은 연습이 안 돼서 그런데, 당장 우리 이제 4월달 되면 1회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1회 모의고사 때 한번 해보라니까. 한 34번, 35번부터가 감정평가론이거든요. 먼저 풀어. 감정평가를 정신 있을 때 먼저 풀어. 아시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풀기 전에, 병까지 나오잖아, 병까지. 아기의 병, 그거 풀고 나면 정신없다니까. 맑은 정신일 때 있잖아, 그지? 맑은 정신일 때 감정평가를 먼저 풀어. 그러면 여기서 7개를 그냥 다 맞아. 대박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를 작사를 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귀찮아도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다 풀어드리면서 반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할 거 없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자. 자, 갑니다. 100% 나옵니다.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자, 우리 이거 소거 작업 좀 한번 해볼까요? 소거 작업. 그럼 기억을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품어야 되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건 틀리네요. 예. 니은. 니은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요? 일괄입니다. 건물이 중요하다고? 일괄이 중요합니다. 일괄평가 뜨면 공장재단 외에는 전부 다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니은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품어야 돼. 그럼 5분 더 날라가네? 디귿.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이까지 어때요? 이까지 어때요? 맞긴 뭘 맞아. 내 이럴 줄 알아. 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태를 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까지가 틀렸어, 이까지가. 뒤에는 맞아요. 본래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해체 처분 가액으로 둘 다 평가하는데,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물건은요, 자동차하고 동산이에요. 맞아요? 선박은 무슨 법을 쓰지? 원가법을 쓰지. 그래서 디귿이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 문제는요, 리을까지 다 가게 만드네요. 소거 작업을 하였지만 리을까지 다 가게 만드네. 문제 좀 지저분하네. 네. 리을 갑니다. 영업권 뿐만이 아닙니다. 특허권 뿐만이 아닙니다.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전용측선 이용권 전부 다 수익이 중요해요? 환원법이 중요해요? 악센트 뒤에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뭐 하는지 아세요? 수익 환원법을 하면 악센트 뒤에 있습니다. 수익 무슨 법 아니고 분서법. 메뉴에 수익 분서법이 없다니까. 메뉴에 없는 거 몇 가지, 2가지 알려주세요. 무슨 법과?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은 감칙에서 정한 평가 방법, 즉 주된 평가 방법에는 메뉴에 없습니다. 수익 무슨 법 따야지, 환원법 따야지 수익 분석법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답은 몇 번? 1번. 메뉴에 주된 방법에는 뭐가 없다?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은 메뉴 자체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13번. 중간에 답 나오면 답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건물은? 그렇지. 됐어요. 예. 건물 원가법이요? 예. 자동차는요? 동사는요? 항공기는요? 그런데 3, 4, 5번 3개다. 3, 4, 5번 3개다 효용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가액이요? 해체 처분 가액이요. 해체 처분 가액. 오케이? 그리고 제 느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번 시험에 이거 가수하나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산 과자동 기억납니까? 일산에 가면 과자동 있잖아요. 과수원을 자꾸 토지로 보면 안 돼요. 과수원은 과수원 자체로 보고요. 무슨 법을 쓰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지. 제 느낌에는 과수원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과수원은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과수원으로 봐요, 그냥. 과수원은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 가볍게 푸시고요.
14번. 무슨 법 쓰는 물건? 수익하는 법. 쭉쭉 써놓을게요. 전남 어디에 가면? 영광에 가면 공기업들이 많은데 전부 다 비상장돼 있어요. 영광 공기업 비상장이요? 네. 그러면 권으로 끝난 애들 다 모으자. 시작. 상표권, 저작권, 또 특허권, 실용신안권. 총 7개 있거든요. 그중에 4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게 특허, 영업권 없네요. 영업권. 영업권도 맞고요. 디자인권. 디자인권 없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있네. 전용 측선 이용권까지 있어요. 전용 측선 이용권. 영업권, 특허, 저작, 상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전용 측선 이용권. 권으로 끝난 애들은 전부 다 수익하는 법 맞습니다. 그리고 광업재단 되나요? 그리고 기업가치 되나요? 오히려 아닌 걸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임대료는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이라서 땡. 맞아요? 과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과손 요거는 뭐라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서 땡. 그러면 총 몇 개 중? 8개 중 2개가 빠지는 거네 그냥. 그럼 몇 개? 6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겠죠? 예. 권으로 끝나는 애들 전부 다와 그 다음에 아닌 애들 2개 빼버리면 됩니다. 영광공기업 비상장, 영광공기업 비상장 하시면 됩니다. 15번도 갈게요. 15번. 건물은 주된 방법이 뭐야? 원가법이고. 이번에서 제일 중요할 2글자. 이제 봐요. 한번 욕먹고 나니까 낫잖아, 봐봐. 일괄 뜨면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대료는요? 그러니까 이게 메뉴에 없다니까 자꾸 나오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우리 메뉴에는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이 없다니까요. 오케이? 답은 몇 번? 3번. 영업권, 특허권, 무형자산들은 무슨 법이요? 수익. 조심하자 그랬어, 이거.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럼 또 틀리는 거야.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하고 선박의 주된 평가 방법하고는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그러면 절대 나는 거야. 자동차하고 동산 같은 애들은 주된 방법이 무슨 법이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고요. 맞아요? 선박 항공기 하나 빠졌어요. 건설기계, 그리고 기계 기구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기계 기구류들은 주된 방법이 무슨 법이었어요? 원가법이니까 2개 평가 방법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가 옳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6번으로 갑니다. 감정평가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일단 그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 감칙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조? 5조. 현황 기준의 원칙이 감칙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이 감칙 7조. 순서대로 5조, 6조, 7조고요. 원가 비교 수익 방식 감칙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왜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같은 거 있죠? 감칙 11조. 근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칙 규정에는 없습니다. 감칙에는 없는데 감정평가는 실무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잠깐 이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할 말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효 이용은 토지의 특성, 무슨성과 관계가 됩니까? 그럼 2가지 찾으셔야 돼요. 하나는 부증성, 또 하나는 용도의 다양성. 자, 최유효 이용은 토지의 특성, 무슨성과 무슨성?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2번째, 우리 앞에서 이용에 2가지 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도 있고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지역 분석에서는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그러면 최유효 이용은 무슨 분석에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3번째입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평가합니까?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됩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된다?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할 때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만 감칙에는 직접 규정이 없더라. 3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최유효 이용은 토지의 특성, 무슨성과 무슨성?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 무슨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감정평가할 때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지만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되지만 감칙 규정에는 직접 규정이 없더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이번에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유효 이용은 감칙에 직접 규정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나오면 OX. X.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만 감칙에 직접 규정은 없더라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17번입니다. 자, 감칙 8조. 자, 우리 아까 5조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가치 6조가, 현황 7조가,
개별 물건. 8조가 감정평가 절차입니다. 감정평가 뭐? 절차. 감정평가 절차는 다 집어치우셔도 돼요. 근데 이는 기는 쳐대야 돼. 뭐는 쳐대? 기는 쳐대.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로 끝나주면 돼. 뭐 쳐대고? 기 쳐대고 결정 표시로 끝나면 됩니다. 마지막에 결정 표시 있죠? 뭐부터 쳐대고? 기부터 쳐대고. 감 쳐대야 돼요? 기 쳐대야 돼요? 감 쳐대면 안 돼. 그래서 의뢰를 감정평가 절차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번이 그 유명한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이게 감칙 구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총 몇 개 있냐면 8개 있는데 이 8개가 의대생이 감기 2번 걸려줘요. 그리고 자수합니다. 이게 감칙 8조입니다. 1번은 의대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고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몇 개? 8개.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 2개 있습니다.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이게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8가지에 포함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를 쳐댔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감쳐댔어요? 내가 기쳐댔어요? 감정평가 의뢰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 상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 및 검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적용, 마지막에 결정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8번. 제가 이거 가로 비워넣기 문제가 나왔는데 가로 비워넣기 문제는요. 이게 뭐로 풀어야 되냐면 감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진짜 감으로 풀어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뭘 한 다음에? 그렇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가 수정한 다음에 가액 구하는 거 맞습니까? 예. 거래사례 비교법은 뭐를 하고 시점 수정을 해요?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해요. 그리고 가치 형성인 비교하는 거 맞습니까? 수익환원법 시작.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인데? 1번인데 잠깐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공제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지. 이 공제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감가수정. 우리 감가수정 오늘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도 이제 좀 지치네. 감가수정은 뭐를?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해주는 작업? 공제. 그때 공제가 나오는 거고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 이게 한번 이렇게 비워놓은 적도 있습니다. 미래에 뭐를요? 이렇게 현금 흐름을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환원하거나 뭐해서 할인하여 할인을 가로로 비워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 뭐를 틀리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제가 원가법 뭐야? 그러면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가액은 해야 돼. 적산법은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임대료는 해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가액. 임대사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법, 비, 시, 지, 개, 가액. 수익환원법,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 가액. 수익분석법, 순수익, 필요한 경비, 수필, 임대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는 가로 비워놓기가 제일 쉽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환장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쉬운 게 가로 비워놓기 문제입니다. 드디어 원가법으로 갑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가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이론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출 과정에서 복습 정말 많이 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 습득을 하시면 정말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그냥 이론 수업과는 다릅니다. 문제풀이의 묘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 적산가액이라고 있어요. 적산가액은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원가법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누계액이라는 걸 빼주면 돼요. 근데 이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빼는 요 작업 있잖아요, 그죠? 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원가법이 뭐야?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대답하세요. 제조달 원가는 언제 부동산을 재취득해야 됩니까? 기준 시점. 이게 꼭 나와야 됩니다. 기준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제조달, 즉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가 건설을 했든 도급 건설을 했든 언제나 무슨 건설 기준 합니까, 여러분들?
도급건설 기준합니다. 뭐 기준? 도급건설. 근데 여기서 표준적 건설 비용이라는 게 있고 통상의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단원가는 무슨 비용에다가 무슨 비용을 다한다? 건설 비용에다가 부대 비용을 다는데 부대 비용은 뭐 제세 공과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공과금? 제세 공과. 세금 같은 것도 제조단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세금은 포함이 되긴 한데 무슨 비용이 아니라 건설 비용이 아니라 부대 비용이고 건설 비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직간이 직이 뭐예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 시험에서 자꾸 제조단원가는 뭐가 뭐삽인데 건설비와 부대비 합인데 이윤 이거 어디 들어가? 제세공과금 이거 어디 들어가? 이렇게 둘 다 포함이 되긴 한데 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세공과금은 무슨 비로 포함? 부대비용으로 포함이 되긴 한데 이윤은 무슨 비에 포함? 건설비. 제조단원가를 구할 때는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법 그래요. 유사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법 그래요. 병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조단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가격적산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 단위 비교법, 변동률 적용법이 있는데 이거는 틀리게 내는 방법은 아니고요. 제조단원가 구할 때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조단원가의 종류가 복제원가라는 게 있고 대체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 그러면 복제원가고요. 효용 측면 그러면 대체원가가 됩니다. 물리적 측면이 무슨 원가? 복제. 효용은 대체. 감가 수정은 세 가지 감가를 다 해줍니다. 물기경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물기경. 근데 대체 원가는 이미 효용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대기 없다. 자, 대체 원가는 감가 수정할 때 원래 몇 개 해야 되는데 3개 해야 되는데 이미 효용이 똑같으니까 기능이 똑같으니까 무슨 감가는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조단원가는 이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제조단원가는. 자, 갑시다. 제조단원가는 언제 신축해야 돼? 기준 시점. 신축 시점 아니야. 기준 시점에서 신축해야 돼. 그 이윤도 포함이 돼요? 제세공금도 포함이 되고? 근데 이윤은 어디에 포함이 돼요? 건설비용에 포함이 돼요. 직간이. 제세공금은 어디에? 부대비에 포함이 돼요. 직접법, 간접법 병용할 수 있고 없고? 있고. 복제원가와 대체원가가 있는데 효용 측면 그러면 무슨 원가? 대체. 물리적 측면 그러면 복제. 대체원가는 무슨 원가를 적어도 기능적 원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그럼 잘 보세요. 시험에서 직접 공사비 나오면 더 해야 돼, 안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고, 간접 공사비 더 해야 되고, 이윤 더 해야 되고, 제세공과 같은 부대 비용이 나오면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웬만하면 안 주더라고. 시험에서는 보통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만 주더라고. 요거 3개를 더하고, 혹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부대 비용까지 더한 것을 갖다 우리는 신축 공사비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신축 공사비. 여기다가 제조단원가를 구하려고 그러면 100분의 135 이런 거 해주든지 아니면 1.05에 2승, 3승 이런 게 해주면 제조단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시험에서 혹시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를 구하래요. 무슨 제조단원가요? 그때는 제조단원가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나누기 연면적을 때려주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는 아마 무슨 면적도 있냐면 대지 면적도 있을 거예요. 대지 면적 개무시. 우리는 오직 무슨 면적? 연면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감가수정 한번 해보자. 자, 7번 보시고. 감가수정은 일단 감가상각과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물으면 수정과 상각으로 한 번 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다 외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건 감가, 상각. 감정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건 감가, 수정. 치도 구하는 상각. 제조단원가, 수정. 경제적 내용 연수, 수정. 법정 내용 연수, 상각. 그럼 둘 다 물리적 내용 연수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수정은 경제적 연수 쓰고 상각은 법정 연수 쓰고 물리적 연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X입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는 메뉴에 없습니다. 물기경 다 나오면 수정, 물기만 나오면 상각, 관찰을 하면 수정, 안 하면 상각. 그러니까 수정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 근데 여러분들 관찰감가법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라 그랬어요? 주관적이라 그랬어요? 주관적이고. 내용연수법이 이제 유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감가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유래기 간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일단 내간분 3가지가 있는데 내용연수에 유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유래기 간분 이렇게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씩 5번 까지는 거 상환기금법입니다. 맞아요? 200씩 5번 까지는 거 정액법입니다. 처음에 400까지다가 300, 200, 70, 30 이렇게 까지는 건 정율법입니다. 정율법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율법은 후기로 갈수록 상각, 율이 어떻게 되나요?
불변합니까? 삼각액이 뭡니까? 감소됩니다. 정율법은 뭐가 안 변하고요? 율은 안 변하고요. 액이 감소되는 겁니다. 정율법이 뭐의 줄임말이죠? 일정비율의 줄임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정액법 계산 문제하고요. 정율법 계산 문제하고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먼저 정율법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정율법 계산 문제는 적산가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냥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 해주면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제잔n 하시면 됩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 하시면 되고, 우리는 무게중심을 정액법에 두셔야 됩니다. 정액법은 일단 제조달 원가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빼, 나, 고, 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뺍니다. 내용연수, 물론 경제적 내용연수겠죠. 나눕니다. 그리고 경과연수를 곱해요. 다시 제조달 원가를 빼주면 적산가액이 바로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치 빼면 이거는 감가총액이라 그래요. 내용연수 빼주면, 나눠주면 이거는 매년 감가액이라 그럽니다. 경과연수를 곱해주면 이거를 감가누계, 이걸 감가수정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조달 원가 빼주면 마이너스 적산가액이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한번 조작에 답을 구하고 싶으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고 빼 하는 것은 정액법 계산 문제고요. 정율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 제잔 n 해서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 해주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자, 그렇지. 제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기준 시점입니다. 두 번째,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기준법은 산정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3번입니다. 제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이거 포함이고요. 제세공과금은요, 건설비용하고 부대비용 중, 건설비용과 부대비용 중 어느 비용으로 포함? 부대비용으로 포함합니다. 건설비용에는 뭐가 포함이 되고요? 직간이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4번이 그 얘기예요. 표준적 건설비용 있습니까? 이 안에는 수급인에 뭐가요? 이윤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틀리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통상의 부대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OX, X. 그래서 하나씩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직접 공사비나 간접 공사비는 공사비니까 건설비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거는 빼고. 이윤하고 제세공과금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윤은 건설비와 부대비 중 건설비로, 제세공과금은 건설비와 부대비 중 부대비로, 둘 다 포함이 되는 거 맞는데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분류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제조달 원가는 직접법, 간접법 병용할 수 있다. 병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포함하긴 하는데 건설비로, 부대비로. 이거는 부대비로 포함한다. 건설비에는 직간이 세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이윤이 건설비에 포함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자,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래요. 자, 실판 한번 보시고요. 직접 공사비 넣어요? 얼마예요? 3억. 간접 공사비 넣어요? 3천. 여기까지 얼마? 3억 3천. 이윤도 넣어요? 넣어요. 이것도 넣어야 돼요. 얼마? 4. 땡큐. 지가 더 해줬어요. 총계 더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사비로 할 건지 아니면 총계로 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이윤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4억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축공사비 하시면 됩니다. 4억 뭐라고요? 신축공사비. 그때 지수 얼마? 100, 기준 시점 145. 그럼 곱하기 얼마? 1.45. 100분의 145니까 요까지 제조달 원가.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 이 문제는 제조달 원가 물었어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물었어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물었으니까 나누기 대지 면적 연면적. 이 대지 면적은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나누기 얼마요? 1450는 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간이 더한 4억이 뭐라고요? 신축공사비입니다. 곱하기 1.45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입니다. 나누기 1450 뭐라고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입니다. 우린 결국 뭘 구해야 돼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구해야 됩니다. 다시. 직간이 다 더한 거. 신축공사비. 직간이 다 더한 데다가 곱하기 1.45. 제조달 원가. 나누기 1450.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직간이 더하고 부대비 있으면 부대비도 돼야 돼요. 국가지가 신축공사비. 곱하기 1.45 제조달 원가. 나누기 연면적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40만 원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21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감정평가액을 보라. 요건 딱 한 번 나왔어요. 27회 때. 자, 여러분 7번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그 앞에서 임대료 배운 적 있습니까? 임대료를 감정평가하는 법은 무슨 법이죠? 임대사례비. 까먹으면 안 돼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들어요. 임대료 가지고 시산가액 조정 계산 문제가 뜨면 어디서요? 시산가액 조정 계산 문제가 뜨면 자 우리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을 산술평균한 데 써요? 가중평균한 데 써요? 가중평균. 그럼 가중치가 다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잘 들어요. 임대료 가지고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요. 수익 방식의 가중치를 때려요. 무슨 방식에? 아니 쌤 임대료가 왜 수익이죠 하시는 분들은 저 보세요. 저 우리 건물주가 되려는 이유는 건물주가 되어서 무슨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는 시산가액 조정은 한 밖에 안 났으니까 괜히 헷갈리게 공부를 여러 개 하지 말고 아예 외워버리세요. 자 따라합니다. 거래사례, 조성, 임대료 이렇게 세 개 나올 건데 가중치가 원가의 가중치, 비교의 가중치, 수익의 가중치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버리세요. 자, 따라합니다. 거래사례 비교. 자, 조성은 만든다 뜻이거든. 조성원가. 따라하세요. 조성원가. 임대료 수익. 자, 건물주가 되려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다? 임대료 수익. 거래사례 비교. 조성. 원가. 외워버리세요. 조성. 거래사례. 임대료. 요거는 시산가액 조정에만 나오는 거니까 아예 외워버리시자고. 자, 보지 말고. 우리 학원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보지 말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말고 하면. 멘탈 나가 있다가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보지 말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 주의함기 시키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보지 말고 하면 본다고.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데려가야지. 같이 갑시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집중력이 약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는 못하지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분들 데려가기 싫을 때도 많아요 사실. 버리고 가고 싶다고. 근데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도. 데려가야지. 제가 운을 띄우면 순서 없이 물을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뭐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산가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산가액을 조정하면 가격이 3개 나와요. 그 가격들을 갖다가 각각 원가, 비교, 수익에다 가중치를 때려야 된다고. 근데 적산가액 나오면 당연히 원가 방식이고 비중가액 나오면 당연히 비교 방식이고 수익가액 나오면 수익 방식의 가중치를 때리면 되는데 힌트를 한 개도 안 줘요. 그냥 거래사례가 얼마다? 임대료가 얼마다? 조성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중치를 때릴 때 아예 입에 붙여버리자고. 조성, 원가. 입에 이상하게 붙었어 지금. 조성, 원가, 임대료, 수익, 거래사례, 비교. 지금 입이 안 붙었어 지금. 임대료, 수익, 거래사례, 비교, 조성, 원가. 그러면 조성에다가는 가중치 20% 때려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거래사례는 비교니까 가중치 50%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가중치 30% 때리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기 꺼내. 꺼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일시 1억 2천만 원 다 때리세요. 다 때리는 게 좋아. 1억 2천만 원 곱하기 50%. 계산기 6천만 원 더 있어요? 그 위에다 쳐야 됩니다. 1억 1천만 원 곱하기 20%. 계산기 2200 더 있어요? 그 위에다 쳐야 됩니다. 1억 곱하기 30%. 계산기 3천만 원 더 있어요? GT. 계산기 1억 1200만 원 떠요? 답은 몇 번? 4번. 그럼 이렇게 하면 GT 기능 쓰면 요거 메모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푸는지 교통정리만 딱 되면 계산은 쉽잖아요. 그죠? 어차피 GT 기능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가중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무조건 X라는 얘기야. 오케이? 조성, 원가,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 수익. 그래서 숫자 곱하기 숫자 법, 숫자 곱하기 숫자 법, 숫자 곱하기 숫자 법, GT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늘은 원가 방식은 다 할 거예요. 22번.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나올 때마다 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감가 뭔데? 수정인데 얘는 감가상각과 비교해야 되겠죠? 감정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건 수정,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건 상가, 제조다라니까 수정, 취득원가, 상가, 경제적 내용 연수, 수정, 법정 연수, 상가, 물리적 연수. 메뉴에 없어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수정, 물리적, 기능적, 상가, 관찰하면, 수정, 관찰 안 하면, 상가. 감가 수정은 말 잘해놓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닌 물리적 연수를 의미한다. OX, X 바꿔야 되겠죠. 물리적 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연수다. 기억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행갑니다.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때는 세 가지 감액해야 됩니다.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수정은 감액할 때 세 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감가 수정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이다. 맞아요? 감가 수정 방법은 자 시작합니다. 네. 유rek기간분 맞아요? 내일은 뭐가 있어요? 율액기. 그러면 디귿 리을 다 맞는 거예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고 내용연수법은 유rek기가 있다. 맞아요? 미음 이거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시범 보세요. 무슨 법인데요? 정율법인데요. 정율법은 감가액이 일정하잖아요. 율이 일정한 겁니다. 맞아요? 앞에 건 맞았는데 액은 감소하지. 맞아요? 뭐가 일정하고? 율이 일정하고 액은 감소한다.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가운데 맞는 건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정답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할게요. 감가 수정이요. 무슨 내용 연수요? 경제적 내용 연수요. 감가 수정 감가 3개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수정 방법에는 뭐 있는데, 네, 유rek기, 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고 내용연수법이 뭐가 있다? 정율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있어서 우리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를 했다? 시작. 네, 유rek기, 관분, 나 유rek기, 관분, 나 유rek기, 관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율법은 초기에는 삼각율이 어때요? 불변해요. 후기로 가면 점점 삼각율이 어떻게 돼요? 불변해요. 초기에는 삼각액이요. 크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삼각액이요. 줄어드는. 액이 주는 거지 율이 주는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만 치면 맨날 나와요. 왜냐하면 출제원들이 재미를 좀 보거든요. 23번도 그 문제야.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풀다가 1번이 정답이면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자, 가자. 정율법은 감가율이 감소되는 거 맞죠? 감가액이 감소되는 거 맞죠? 이번에는 뭐는 맞고 뒤에 건 맞고 앞에 게 틀립니다. 감가율이 일정하다니까. 감가율이 일정하고요. 감가액이 줄어든다니까. 맞아요? 틀린 거 정답 몇 번? 1번. 2번은 참고로 들으세요. 매년 감가액이래요. 감가 누계액이래요. 감가 누계액. 누계액은 누적 합계액이거든. 계속 정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정액법은 같은 금액씩 가진다고 해서 균등상각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상환기금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자란 글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요거 세 개 다 모두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수정법. 감가수정법은 몇 개 있는데? 3개. 네, 관,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용 연수 법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 액, 기. 그래서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에는 뭐가 있다? 정율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그래서 암기할 때도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시작. 네. 유rek기, 관분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답은 몇 번? 1번. 지금부터 계산 문제 갑니다.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선생님, 저기 제조달원가에서 빼나고 빼야 되는데 잔존 가치가 없다는데 어떡하지? 안 빼면 돼. 없으면 어떡하라고? 안 빼면 돼. 그래서 제조달원가에서 빼나 곱빼를 해야 될 건데 뺄 게 없으면 뭐 하면 돼? 안 빼면 된다고. 뺄 게 없으면 어떡하자고? 안 빼면 된다고. 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빼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갑시다. 몇 년 간과했어요? 8년. 와, 오래 걸린다. 자, 보세요. 얘가 언제 태어났냐면 15년도에 태어났어요. 기준 시점면서요. 23년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8년 경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120만 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 공사비. 근데 연면적 얼마? 250제곱미터. 옛날 지수가 100, 기준 시점 지수가 150. 그럼 100분의 150이잖아. 뭐 하란 얘기야? 1.5 하란 얘기야. 맞아요? 계산기 꺼내세요.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하셨어? 다 때려야 돼. 120만 원 곱하기 250 곱하기 1.5는 계산기에 4억 5천 떠야 돼요. 4억 5천만 원 떴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해법 맞죠? 정해법으로 적상가액 구하는 방법이 서너 개 있는 거 아니야.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 뭐 빼, 나, 곱, 뺀데 뺄 건 없지, 그지? 나누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누기 얼마? 50 곱하기 얼마? 8 빼기 얼마? 4억 5천만 원 하고 는 때리면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4억 5천에서 뺄 건 없고요. 나누기 50 곱하기 8 다시 빼기 4억 5천만 원 하면 계산기에 마이너스 3억 7,800만 원이 떠요, 안 떠요? 안 뜨면 안 되는데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억 7,8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제조단원 거 얼마요? 4억 5천 빼나고 뺄 건 없고 나누기 얼마? 50 곱하기 얼마? 8 다시 빼기 얼마? 4억 5천만 원 하고 눈 때리면 마이너스 3억 7,800만 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풀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계속 풀 거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25번. 25번 가시니까 또 왜? 보세요. 또 적상가액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얘 몇 년 경과? 2년 경과. 5%씩 가격이 상승했어요? 잔존가치는 있고요, 없고요? 없고요. 제조단원부터 구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3억 곱하기 1.05에 몇 승 해야지? 2승 해야지 제조단원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계산기 꺼내서 1.05부터 먼저 할게요. 1.05 곱하기 1.05는 1.05 곱하기 1.05는 했어요? 곱하기 3억 하세요. 곱하기 3억 하셨어요? 계산기 이렇게 될 거예요. 3억 3,075만 원 될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는 가로로 할게요. 빼. 거 없지? 나로 합시다. 빼나. 나누기 50 곱하기 2 빼기 3억 3,075만 원 하고 누르면 돼요. 계산기에 마이너스 3억 1,752만 원이 될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제조단원가에다가 빼나고 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계산할 때 왜 1.05 곱하기 1.05 곱하기 3억 바로 안 하고 1.05 곱하기 1.05는 하고 또 곱하기 3억을 했냐면 혹시 3년 지날까봐. 3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5 곱하기 1.05는 이게 몇 승이지? 2승이지. 는 하면 더 누르고 곱하기 3억 하면 되거든. 혹시 4년 지날까봐. 4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1.05 곱하기 1.05는 이게 몇 승이지? 2승. 곱하기 3억 하려고. 그래서 이 1.05를 먼저 생활화했던 겁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다.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특이하게 정율법에서 한 문제입니다. 무슨 법? 정율법. 자, 시험에 무슨 법이 뜨면? 정율법이 뜨면 다른 건 다 다 필요 없고요. 잔가율 70% 보입니까? 거기다가 이걸 소수로 바꿔주는 작업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0.7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떠올려 봅니다. 제잔 n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제잔 n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제잔 n. 자, 잘 보시고. 신축공사비가 얼마? 8천. 몇 년 지났어? 2년 지났어. 그때 지수 얼마? 100. 기준 시점은 125. 그러면 얼마야? 8천만 원 곱하기 1.25. 여기 제조단원가네? 잔가율은 얼마? 0.7. 몇 승? 2승.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 계산기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꺼내서. 0.7 곱하기 0.7은 0.7 곱하기 0.7은 했어요? 계산기 숫자 나오죠, 그죠? 예. 곱하기 8천만 원 다 때리세요. 곱하기 1.25는 하세요. 하셨어요? 계산기에 4,900만 원 뜨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죠, 이제? 3년 나올까봐. 3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봐요. 0.7 곱하기 0.7는 곱하기 8천만 원 곱하기 1.2.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알아서 해요, 그러면. 알아서 해요. 2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27번. 말도 못합니다, 진짜. 말도 못해요. 적상가액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갑게 뭐가 있네요. 아, 장갑이 이렇게 반가울 때야. 자, 제조달 원가에다가 뭘 한다고요? 빼, 나, 곱, 빼. 자, 여러분들 6천만 원은 뭐죠? 신축공사비죠?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지수가 얼마? 100. 기준시점 지수가 110.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 6천만 원 곱하기 1.1은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계산기에 6,600만 원 떠요? 6,600만 원 메모해놔야 되겠지? 빼기 얼마? 10% 나누기 얼마? 40 곱하기 얼마? 2 빼기 얼마? 6,600만 원 때려주면 됩니다. 아마 계산기에 6,303만 원 들 거예요. 얼마요? 6,303만 원. 답은 몇 번? 4번. 이번 시험에 정해법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으니까요. 지금 풀고 있는 계산 문제를 다 풀어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간혹 변태스러운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8번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란 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28번 문제는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형광펜 쳐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한 번 더 시작.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요 문제가 시험에 뜨면 요거는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올 거라서 타격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모른다 하더라도. 건물 하나 그리고요. 건물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100이라고 써놓는 게 핵심입니다. 건물 하나 그리고 숫자 뭐를 써놓자? 100을 써놓자. 그럼 끝나 이제. 자, 갑니다. 100 써놨죠? 근데 100 중에서 얼마나 안 까져? 10은 안 까져. 그러면 10을 깔아요. 얼마가 까져? 90이 까져. 맞아요? 90이 몇 년간 까져? 30년 동안에 까져. 맞아요? 그럼 90 나누기 30 하면 얼마예요? 3. 끝. 그러니까 결국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100에서 뭐를 날리고 안 까지는 퍼센테이지 날리고 까지는 숫자를 내용수로 나눠주면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이 나옵니다. 얘는 매년 몇 프로씩 까진다? 3%씩 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30년이 지나면 몇 프로 다 까진다? 90%가 다 까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 까져야 다 까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잔존 가치가 10이 있기 때문에 90이 까져야지 다 까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다시 한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할 건데 잔존 가치가 20%예요. 근데 내용 연소가 50년이에요. 이때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라고 문제가 시험에 떴어요. 딱 숫자는 2개밖에 안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를 하나 더 추가. 얼마짜리가? 100짜리가 얼마나 안 까져? 20은 안 까져. 얼마가 까져? 80이 까져. 몇 년간? 50년간. 계산기 꺼내서 80 나누기 50. 그럼 5, 1은 5, 5, 6에 30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매년 감가액 비율이 몇 프로? 1.6%씩 까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숫자 100을 만드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전체 얼마 중? 100 중. 얼마 지금 안 까져? 20 안 까져. 얼마 까져? 80 까져. 몇 년간? 50년간. 아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전체 얼마 중? 100 중. 얼마 안 까져? 10 안 까져. 얼마가 까져? 30년간 까져. 90이 30년까지면 얼마?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좀 변태스러운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그동안 몇 번? 딱 한 번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근데 이게 좀 변태스러운 문제 하나 더 나왔어요. 20분 때. 니은. 자,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 배운 적 있다 없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의 99.9%의 문제가 위에 걸 조정하거든요. 뭐가? 대상이 그래요. 뭐라고요? 대상이. 근데 10번 보시죠. 뭐가요? 거래사례가 환장하겠다 진짜. 거래사례가 20% 뭐? 저가. 자, 저 보세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배운 적 있습니다. 사례는 어디로 가고? 밑으로 가고. 대상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보통은 사례다 얼마를 두고? 100을 두고. 대상이 5% 열쇠 같으면 계산기 필요 없이 얼마? 0.95. 대상이 5% 우세 같으면 얼마? 1.05였잖아. 그죠? 근데 이 변태스러운 문제는요. 너무 변태 아닌가? 사례가 20% 저가다. 밑에 게 80이 되는 거야. 아니, 사례가 20% 저가잖아. 밑에 게 얼마? 80, 위에 건 100.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계산기가 필요해요. 아까는 계산기가 필요 없었던 게 밑에가 100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아까는 밑에가 100이니까 사례가 5% 열세 같으면 0.9, 5% 우세 같으면 1.05 그랬잖아. 근데 얘는 거래 사례가 20% 저가니까 밑에 게 80. 80분의 100입니다. 개성기근에서 100 나누기 80. 1.25입니까? 그래서 답은 3에다가 1.25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두 개만 조심합시다. 자,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뜨면요, 얼마에서 100에서 안까지는 퍼센테이지 날리고 내용 연수 나누면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99.99%의 문제는 뭐가요? 대상. 자, 잠깐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래.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 오른쪽 페이지 가셨어?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대상 토지는 보이세요?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면 얼마야? 1.1이요. 대상 토지가 3% 열사면요 0.97이요. 잠깐만,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꼭 있어, 못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넘기지는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자, 보세요. 무슨 토지는? 대상 토지는 5% 열세. 어떻게 하면 돼요? 0.95. 그래서 0.9 때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야지 또 사람들이 믿으니까. 자, 무슨 토지는? 대상 토지는 10% 우세. 1.1. 20% 열세. 0.8. 모든 문제가 대상 토지가 대상 물건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친 문제는 아니고, 이 변태스러운 문제가. 이 변태스러운 문제가 거래 사례가 뭐 그랬대요. 그럴 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 사례가 20% 저가면 80분의 100. 사례가 20% 고가면 120분의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메이저는 아니에요. 상당히 마이너한 문제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된다 하는 거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풀고 오늘은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비교 방식부터 가면 되거든. 자, 무슨 법이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셨던 분들은요, 저는 웬만하면 두 문자 따는 거를 할 때 이 말을 너무 만드는 건 잘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첫 번째 글자 따는 거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글자까지 따서 암기하기 쉽지는 않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두 문자 따서 따라오신 분들은 요거 3초 만에 풀었어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 시작. 네? 비, 시, 지, 개, 그. 시작. 기역,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오케이? 오케이? 답은 몇 번? 못 찾아. 기역, 미음, 비읍, 시옷, 지읒. 10초 컷 가능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글자 따서 외우라고 했던 거 3개 있었습니다. 잘 보시고요. 적산법, 기기필, 수익분석법, 수필,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 수익분석법, 수필, 적산법, 기기필. 기억하소서. 아시겠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30분 남았거든요. 30분 남은 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첫 진도부터, 총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도 감정평가론 풀고 총론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도 감정평가론 풀고 총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수업하고, 이론 수업 좀 하고요. 문제 풀고, 이론 수업 좀 하고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론 수업을 최소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요, 기출 과정 어려서 못 따라온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쌤들, 이론 수업 들으신 분들도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은 못 따라오시는 거고요. 이론 수업을 최소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기출 과정은 반드시 따라오실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부동산 감정평가로 마무리 짓고 총론으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원별 모의고사 단모 마지막 5회 감정평가론 20문제 푸는 시간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까지 힘차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